자, 법인 대표자 여러분, 오늘은 법인 파산에 대해서 엑기스만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인 파산의 요건, 절차, 기간, 비용, 그리고 법인 파산을 했을 때 대표자 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법인 파산의 요건은 무엇인가? 내가 운영하는 이 법인은 법인 파산을 할 수 있는가? 채무 초과거나 또는 지급 불능이거나 여기에 해당하면 법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채무 초과라는 것은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급 불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인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나 원리금 상환이나 아니면 물건값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연히 이번 달 한 번 지급 못한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게 지급 불능입니다.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또는 이자하고 월급, 물건값을 넉넉히 지급할 수 있는데 법인 파산을 상담 오시는 분은 아예 없기 때문에 요건에서는 대부분 통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법인 파산 절차. 법인 파산 절차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선고, 종결,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법인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시작해 주세요 하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게 신청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보고 대표자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아 이거 파산할 만하네, 그렇게 해서 선고를 내려주면 그게 파산 선고입니다. 그리고 관제인이 남아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절차를 끝내는 게 종결입니다. 조금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파산을 신청한 다음에 법원에서 대표자에게 출석하라 하거든요. 대표자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불러서 직접 물어봅니다.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는 잘 봤는데 자산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임금 체불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변호사가 어차피 같이 동행을 하는 절차이고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판사가 보고 일단 파산 절차를 시작할 만하다, 그러면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할 파산 관제인의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납금을 납부하고 나면 판사가 선고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사의 오른팔이라 볼 수 있는 파산 관제인이 나타나서 요 선고를 받은 날부터는 내 법인인데 더 이상 나의 법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대표자를 대신해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파산 관제인이 이 법인의 채무는 얼마가 있는가 조사를 하고, 남아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부당하게 법인 밖으로 빼돌린 돈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법인 파산이 실패한다면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고 탈락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건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고, 관제인이 봤는데 특별히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매각하고 환가해가지고 그 돈을 채권자한테 나누어주고, 다는 못 갚아주지만 되는 데까지 나누어주고, 그리고 법인을 없애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 파산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자, 법인 파산을 신청해서 판사가 선고를 내려주는 것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끝납니다. 이 법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대체로는 한두 달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법인 파산 신청하면 얼마 안 가서 판사가 바로 대표자에게 신문기일 잡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별 이상 없으면 바로 선고 내려줍니다. 대신 파산 선고 난 다음에 종결할 때까지가 법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기간의 핵심은 결국은 법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검토해서 팔아서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또는 부당하게 외부로 빠져나간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표자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돈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라고 환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동산도 많고 자산도 많고 처분할 내역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우리 법인은 무슨 서비스업이고 유통업인데 재고도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팔 것도 없고 대표자가 정직하게 경영해서 회사 돈 밖으로 뺏은 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종결이 되는 것이지요. 대체로 법인 파산 절차는 빨리 끝나면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부동산도 많고 자산을 매각할 게 많다, 그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법인 파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일단 법인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이런 게 있거든요.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내시는 돈이고, 변호사 비용은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납금 같은 경우는 법인의 부채에 따라 다른데, 100억 미만으로는 500만원, 100억에서 300억 사이는 1000만원, 300억 이상은 15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고 사건의 특성이나 재산 환가의 난이도를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얼마를 지급하는가? 대충 법인 파산 업계를 살펴보면 500에서 2천만원 사이 정도 받는데, 사건의 특성이나 자산 환가의 난이도, 특히 채권자의 수, 채권자의 반발, 이의 신청, 고소 고발, 이런 가능성에 따라서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다단계 회사라거나 또는 고객들 수백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행을 못해서 채권자가 수백 명이 된다, 또는 자산이 너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서 매각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법인은 너무 간단해서 딱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다, 채권자도 몇 명 없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이 돈을 빌렸지 대표자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돈을 빌릴 때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대표자인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연대보증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또는 요즘에 연대보증 계약 잘 없으니까 법인이 돈을 못 빌릴 때 아버지나 배우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상 보증을 한
경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경매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대표자가 과점주주, 다시 말해서 50% 이상 한 주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세금을 대신 내라고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 대표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가 있고, 개인 주식 투자에 썼다거나 개인 아파트 사는데 중도금 납부했다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고, 법인 파산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대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거나 사실을 은닉한다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기 파산죄 형사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의 엑기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요건은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달 내야 되는 이자나 물건값이나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지급 불능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 파산을 신청해서 대표자 불러가지고 신문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판사가 파산 선고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나타나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과 부채를 조사해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기간은 어떻게 걸리는가? 짧으면 6개월, 8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 부동산도 많이 있고 시설 장치가 많다, 그러면 그거 팔아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또는 대표자가 법인 돈을 뺏은 게 있는데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러면 환수 명령 나오고 다시 관제인이 불러서 조사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번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회사 부채가 100억 미만이라면 500만원, 100억에서 300억 사이라면 1000만원, 300만원 이상이라면 1500만원 정도 예납금이 들어간다. 이거는 법원에 내는 돈이고 관제인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지급하시는 돈이 이와 유사하게 500에서 1500 사이 정도 들어간다. 다만 예납금이든 변호사 비용이든 사건의 특수성이나 환가의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 파산을 하면 대표자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법인이 돈을 빌렸지 대표자가 빌린 게 아니니까 책임이 없는데, 회사가 못 갚을 경우에 대표자가 대신 갚겠다고 연대 보증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돈을 빌렸다면 그 아파트 경매 넘어갈 수 있고, 회사가 세금을 못 낸 경우에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를 져야 하고, 직원들한테 월급 퇴직금 못 준 경우에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에 대해서 횡령 배임 혐의가 있으면 별도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